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에세이가 이제 9번째 제출이네요. 자, 오늘 주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Should parents let their children play football? 아이들에게 축구를 하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셨는데요. 일단 저번보다는 어휘 오류가 조금 많아요. 자, 요거 오늘 짚어드리면서 내용에 대한 전개 방법 혹은 논리 이런 거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children who are 자, 첫 번째 이제 풋볼은 이제 어떤 것이다? The most popular sports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in America에서. 자, interest in football. 자, 여기에서 in the sport football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삭제하시고 interest in football 축구에서의 그 관심도는, 흥미도는 is not limited to the grown-ups. 아이들에게 제한적이지 않은 것이다. 않다. 자, children 해놓고 원래는 who were usually spectators of the sport. 그 경기의 그 축구의 광팬인 애들은 이란 뜻인데 광팬은 아이들은 이런 뜻인데 자, who were이 아니고 who are로 하시면 됩니다. who are spectator 요거 앞에 데이터의 앞에 더라는 관사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특정 스포츠의 팬들도 있지만 광팬들 있죠. 그렇게 딱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of the sport. 자, 걔네는 여기다가 굳이 ing 형태 뜰 필요 없어요. 그냥 actively participate 아주 적극적으로 뭐 합니까? participate 참여합니다. in it too 스포츠에도 광팬인 애들이 스포츠에도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건데 요 부분은요 좀 우려되는 게 요 부분은 약간 흑백 논리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흑백 논리의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포츠를 보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는 것보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딱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또 sports by themselves nowadays 이렇게 불필요하게 꼭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nowadays 필요 없는 거고요. by themselves 얘네가 직접 축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actively participate 열심히 참여한다. 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by themselves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sports 더 스포츠는 그냥 is로 나타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이제 문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safety issues of youth football. 아우, 너무너무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서론에. 서론 마무리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큰 틀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정확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most sports, including football. 자, most sports가 주어니까 a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자, 여기에 쉼표가 있단 얘기는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쉼표가 있으니까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orts니까 are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스포츠니까 R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 is full of advantages. 그 다음에 from health benefits to teamwork ability. 여기서부터 이것부터 요것까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용을 좀 쫙 설명을 하시는데 자, 볼게요. one of 같은 경우는요. 뭐뭐 중에 하나죠.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ne of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복수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from studying이 아니고 자 공부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밖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건데 운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 사실 공부가 아니라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더 어감에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로 바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since football is the only sport that players actually run straight toward the counterpart to block them. They have to cultivate concentration and courageous mindset to confront the looming changes. 자, 이 부분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은 정말 잘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어색해요. 자, 여기가 내용이 뭐였냐면 축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부터 팀워크까지 운동을 하는 것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본인이 쓰셨던 부분이죠. 자, 특히 축구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축구는 정신적, 신체적 단단함을 키워준다. 이것도 본인이 쓰셨던 거예요. 축구는 상대방을 막기 위해 곧장 달려가는 운동이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강인하고 담대한 마음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요 위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쵸? 자,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뜬금없었어요. 자, 축구는요, 어떤 스포츠였어요? 굉장히 상대방을 막기 위해 곧장 달려가는 운동이야. 그치? 이렇게 달려가려면 사람이 담력도 있어야 돼. 그쵸? 강인하고 담대한 마음과 집중력도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옆에서 태클 들어온다고 깜빡하고 안 가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요거를 여기까지 언급한 건 좋았어요. 근데 이 경험들은 아마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갑자기 인생 얘기 나옵니다. 축구가 이런 운동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운동이라서 요런 게 필요하고 축구를 하려면 요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 있어. 그쵸? 요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해. 집중력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중력이랑 이 마음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꼴이에요. 그쵸? 뭔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운동은 심신을 단련을 하는 거야. 그쵸? 자, 운동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단정해지고 아주 좋아져, 건강해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강인하고 담대한 마음과 집중력이 필요해. 그죠?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직접 부딪혀야 되는, 다이렉트로 부딪혀야 되는 운동이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공을 뺏어서 내가 직접 가고 뺏어서 적극적으로 뺏어서 내가 직접 또 골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운동과 공부는 별개일 것 같지만 제가 좀 쓴 겁니다. 좀 써놓은 건데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과 공부는 별개일 것 같지만 운동을 통한 집중력 기르기는 오히려 공부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첫 문장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야, 공부가 있잖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 공부에 대한 집중력 기르는 거는. 이해가?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도 기를 수 있어. 축구는 바로 이런 것이야. 왜냐면 축구는 이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공부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 강조를 하는 거죠. 집중력 기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운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며 산만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을 제가 요 밑에 보시면요. 요게 바로 제가 쓴 문장이에요. It might seem like those two are different. 그리고 세미콜론 있고 playing sports and studying. 자, 요래 놓고 however를 써서 이렇지만 사실은 요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굳이 제가 한글을 읽어드렸는데 이것까지 읽을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내용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가 요 밑에다가 어떤 거 표시해놨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놨던 거. 요 부분, 굉장히 신선한 형태였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수치를 드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글 읽는 사람으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IELTS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쓴 에세이는 탈락입니다. 이해가시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장 형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그거를 하셨겠죠? 정보를 서치를 하셔서, 그쵸? 서치를 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위에 거 한번 보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however, 자, high-tech helmets and pads that cover important parts of the bodies, including shoulders. 자, 어쨌든 뭐가요? high-tech helmets and pads는 are always there. 항상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뭔가 좀 중요한 게 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protect 있죠. protect는요. 항상 전치사랑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protect를 한다, 보호한다, 누구를? young children, 아이들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ing, 그렇죠? getting injured,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러한 패드나 헬멧은 보호한다, 아이들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부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세련되죠.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자, including shoulders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protect children before and during the sports. 아이들을 스포츠 중간이나 전에 보호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protect young children from getting injured.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냐면 아주 괜찮은 글이에요. 요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글입니다. 그런데 단락 하나만 보면 아주 좋은 글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를 하면 조금 내용이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이 그렇게 안 맞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이 safety concern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좀 후반부에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야 했어요. safety concern. 왜냐면 학부모들이 왜 애들한테 축구를 못하게 하겠어요? 딱 하나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축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 다칠까봐. 두 번째 뭐 공부를 안 할까봐.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제일 보편적인 걸 먼저 써야 돼요. 다칠까봐.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할까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요거 팁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세이 고쳐 쓰실 때 좀 비교를 좀 보충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일부는 빼셔야 되고요. 일부는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요 뒤에 therefore부터, 그죠? 요 문장이랑, 요 분홍색으로 친 문장이랑, 이렇게 초록색으로 친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therefore parents should let their children play football. 그래서 어쨌든 애들한테 풋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죠?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Parents should let their children play football.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본론이고 요거는 결론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자, 본론이나 결론에서 딱 한 번만 얘기하시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좀 쓰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요렇게 오늘 보면 요 밑에다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런 주제가 참 있죠.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점이 온 게 요런 축구를 할 수 있게 허락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쉽죠. 주제가 굉장히 쉬워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제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굳이 아이들이 없어도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이 아니어도 축구를 왜 못하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굉장히 쉬워서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서 고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쉽기 때문에 쉽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요. 그쵸? 접근성이 좋고 쉽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은 에세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만큼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우리 알렉스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 에세이를 쓰실 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 정리를 좀 해놨어요. 물론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 정리는 본인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볼게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에세이가 대부분 진행이 돼요. 안전은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다 다칠 우려가 있고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맞는 말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전이 1순위기에 그 축구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라. 왜? 운동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의견을 강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학교, 작은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다치지 않고 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다칠 우려가 있긴 하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매우 민감한 거는 알긴 하지만 애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왔으면 다치지 않고 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득력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자, 작은 사회라는 요 개념에서 다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다칠 우려가 있고 부모님은 매우 잠깐만요. 자, 다칠 우려가 있어서 부모님은 매우 민감해. 그러나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애들이 다치지 않고 자라는 건 있을 수 없음.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교훈적인 내용을 준다고, 크고 작은 상처를 통해 아이들은 더욱 단단하게 변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인생에 관련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나오면 안 되겠죠. 뜬금없는 주제죠.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게 이제 위험성이 높아서, 다칠 위험성이 높아서 이제 부모들이 못하게, 요거는요 축구와 연관성이 거의 한 70% 정도 돼요. 그쵸? 근데 인생 같은 경우는요 축구랑 연관성이 거의 한 0.0001% 정도 될까? 요 주제에 근거를 한다면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퍼센테이지를 잘 따져보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굉장히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제가 써놨어요. 신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나요? 자, 허다른 일을 수십 년간 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멘탈과 피지컬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다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도 그게 될 수 있어요. 흑백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시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신체적 고난이 항상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이랑 거짓이랑, 그렇죠? 참 거짓을 명제를 잘 사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고난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 요 글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된 글이에요? 쓰다 보니까 글이 어디로 빠졌어요?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전개를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안전은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예요. 아이들은 축구를 하다 다칠 우려가 있고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함. 자, 똑같이 썼어요. 자, 그러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음. 자, 요렇게 작은 사회를 갑자기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축구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에 매우 좋고, 자, 요걸 강조를 해야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야? 나는 당신한테 축구를 해야 된다. 애들한테 축구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요?
이거는 신체적 발달에 좋으니까 정서적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집중력도 길러지고 신체의 능력도 향상되고 아주 좋은 점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하려면 매우 민감한 건 알겠지만 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축구는 신체를 격렬하게 사용하는 스포츠에 해당함.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느라 신체 활동이 모자라서 충분한 발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구는 잠깐 짬을 내어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좋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축구의 운동 효과를 좀 서술을 해주는 게 좋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온몸의 근육을 어떻게 좀 발달시키고 등등등등.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축구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축구는 잠깐 짬을 내서 하더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요거를 우리는 강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강조를 할 거냐? 접근성이 매우 좋은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성이 매우 좋은 스포츠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언제나 건강하기보다는 이제 요건 약간 좀 내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축구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스포츠라 언제나 혼자서도 공만 있다면 이 축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죠. 이해 갑니까? 자, 요 밑에 부분들 있죠. 자, 브레인스토밍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내용이 주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요거를 사회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했잖아요. 그쵸? 축구를 뭐 아이들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요거를 다른 부분과 다른 특징과 다른 배경이나 다른 사상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글을 써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축구라는 요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사상도 같이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만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연관성을 제일 1순위로 하셔서 순위로 고려하셔서 아까처럼 아까 요 위에처럼 여기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처럼 뜬금없는 내용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점점 에세이가 늘어가는 게 보이네요. 근데 오늘은 어법이 조금 틀린 게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좀 실수 안 하도록 신경 쓰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